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8% 넘게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매물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는 내년을 기약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산타랠리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와 함께 가장 또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식이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오늘 미국의 차량 가격을 7,500불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대 지수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나 넘게 하락을 했고 S&P 500도 1.45% 하락을 했어요. 다만 장 중반에 그래도 밑꼬리를 다는 모습,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자, 오늘의 급락은요, 마이크론의 실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은 뭐 글로벌 3위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9월에서 11월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41억 달러로서 1년 전보다 47% 급감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7년 만에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7년 만에 손실을 기록했다니까 시장에 제법 충격을 줄만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CEO는 직원의 10%를 내년에 좀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손실은 메모리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현저히 부족해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는 좀 괜찮다라는 또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미국 GDP 증가율 확정치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3.2%로서 지난달 11월 달 잠정치였던 2.9%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1분기는 마이너스 1.6%로 확정, 2분기도 마이너스 0.6%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던 GDP 증가율이었는데, 자, 이게 플러스로 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이제 뭐 침체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반면에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욱더 길어지고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긴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수치인데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것은 아직도 고용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러면서 또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나스닥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위치하고 있는 성장주의 하락이 상당히 컸고요. 엔비디아가 7%, 테슬라가 8%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 급락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급락을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가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오늘 1500선을 하회 이탈을 했어요. 1476까지 내려왔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단 모양입니다. 뭐 나스닥이 한 200선까지도 내려갔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렸던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지금 과매도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이렇게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아슬아슬하게 지지 라인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어요. S&P 500 일봉 균형표상 지금 이렇게 구름대가 위치해 있는데, 구름대를 지켜낼 만한 모습이 나온다면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를 길게 다면서 이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다만 9월 달에 이 지지 라인을 지키고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크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이죠. 메모리는 뭐 한 4년 주기를 통해서 2년은 하락하고 2년은 상승하는 그런 주기도 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완연하게 그 하락 추세에 상당히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모리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의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이 회색 바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네. 지금 음전한 모양이고, 두 개 분기 전만 해도 상당히 또 호황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메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의 등락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 뭐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상당히 그 주가의 부침, 주가의 변동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마이크론 CEO는 직원 감축과 함께
현재 13년 만에 가장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했다라고 해요. 자, 매출은 2023년 하반기에나 그래도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다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건 역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건 3분기 수치예요. 3분기 GDP 수치는 속보치가 10월 달에 나오고 잠정치가 11월 달에 나오고 확정치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가 예상치는 2.9%였는데 실제로 3.2%가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던 미국의 GDP 중과율이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GDP로만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과 수출,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 그러니까 소비가 전체 GDP를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에 들어간 모습이죠. 주거용 투자는 27%나 급감을 하면서 GDP 성장률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최근에 연준이 긴축 발언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매파적 발언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면 긴축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급락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오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되는데 실제 21만 6천 건이 나왔고 예측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전 대비보다는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예측치 대비 낮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무려 8.88%나 하락하면서 12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래량이 2억 주가 넘었습니다. 2억 한 850만 주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을 때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았을 때가 12월 13일이었는데 이때가 1억 7,500만 주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2억 주가 넘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마진콜을 청산했다라고 할까요? 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하락이 또 재차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패닉셀이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과도한 하락은요, 역시 매크로 상황과 테슬라 자체 이슈 때문이겠는데, 매크로 상황은 올해 연준의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자, 거기에 따른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직접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 간접적으로는 일론이 트위터 경영에 좀 더 집중하고 정치적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서 쏟아냄에 따라 테슬라 브랜드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최근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올해 1월 초에 장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주식 분할 이후 기준으로 한 400불의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켓 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200빌리언에 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있다 보니까 마켓캡이 한 70% 가까이 이제 거의 날라갔어요. 그래서 한 395빌리언으로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라진 약 800빌리언은요,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현대기아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다 합친 시가총액만큼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지지 않았나라고도 판단이 들고요. 자,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우리식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2020년 말 주가까지 지금 회귀한 상태이고요. 현재 월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권에 접근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긴 주가 역사상 두 번째 좋은 기회에 지금 해당하는 주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건 2019년 중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주가가 뭐 한 20불대, 30불대밖에 안 됐었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준의 급격한 통화 완화 정책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에 걸맞춰서 테슬라의 모델 Y도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나올 이제 사이버 트럭과 함께 모델 Y, 모델 3 등의 가격들이 좀 낮춰지면서 판매량이 신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기회인 주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2019년에 그러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주식의 하락이 컸죠. 마이크론
주가도 뭐 크게 빠지면서 엔비디아도 함께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오늘 7%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랑 주가 수준이 좀 비슷한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20빌리언 정도 엔비디아보다는 높은 상황이에요. 거의 시가총액이 이제 비슷해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 덩치보다는 역시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은 역시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내재 가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4분기 EPS 전망치를 보면 테슬라가 0.4불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앞섭니다. EPS가 엔비디아는 0.81불인데 테슬라는 4분기 EPS 전망치가 1.25불로서 비슷한 주가에 비슷한 마켓캡이다 하면은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높은 기업이 좋겠죠. 그리고 현재 포워드 PR은 엔비디아가 35배, 테슬라가 22배로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PEG 값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PEG가 3 정도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0.8이에요. 월가의 대가들은 PEG 값이 1 이하인 주식들을 주목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이런 PEG 값을 보면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포워드 PR이 22배까지 오늘 떨어지면서 뭐 월마트라든지 맥도날드 같이 이런 전통적인 산업 주식들보다도 지금 더 낮은 PER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주가가 상당히 침체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시총이 상당폭 사라지고 엔비디아보다도 성장성이 높은데 같은 AI 경쟁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더 높은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는요. 나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입니다. 나스닥이 올해 9월 말까지 YTD 기준으로 뭐 한 32% 정도 하락할 때 테슬라는 24%만 하락을 했었어요. 나스닥을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테슬라의 급격한 하락은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면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질 때 테슬라는 무려 5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92에서 3.67%로 떨어진 구간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원래는 이런 나스닥 성장주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주가 할인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하락이 이렇게 심했던 거는 언론에서 쏟아내는 각종 안 좋은 뉴스 덕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론의 직접적인 주식 판매도 있었고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테슬라 브랜드 가치에도 좀 훼손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10월달 초에 발표되었던 3분기 딜리버리 역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크로와 함께 테슬라 자체적인 그런 수요 하락 우려와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가 같이 작용하면서 이런 큰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테슬라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얼씨구나 미디어와 뉴스들은 이를 되게 과장되어서 악재를 보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뭐 본사 차원의 PR 팀이 좀 부재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별 대응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게리 블랙과 같은 경우는 퓨처 펀드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한 10% 비중, 그러니까 1위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테슬라를 들고 있는 펀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큰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테슬라 이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데요. 10월 13일에 바이백을 요청하는 이런 서한을 보냈었어요.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R이 뭐 22배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한 37배 수준이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2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도 테슬라 뭐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서한이 없다라고 해요. 아직 뭐 대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하락에 별 대응이 없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게 있어서도 대응을 안 해주는 테슬라인데 일반 그냥 소액 주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답답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손절을 하든지 반대 매매를 당하든지 마진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8% 넘는 큰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 없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사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는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크게 성장할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년에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를 좀 앞당기려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4분기 최대한 딜리버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7,500불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재고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1만 마일의 슈퍼차저 충전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준 16,000k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의 1년 내내 슈퍼차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는 내년 대기 수요를 끌어와서 최대한 4분기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웹사이트 상에서, 테슬라 웹사이트 상에서 구매를 시도를 하면요, 여기 보시면 디셈버 2022 딜리버리 크레딧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최대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배터리 EV 시장 리딩 업체로서 가격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7,500불을 할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작년 4분기 가격보다는 아직도 높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경우에 미국 판매 가격이 7,500불 할인한 다음에 58,000불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 10% 비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 동기에 53,000불에 팔렸던 모델 Y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기가 텍사스의 경우는 올해 총 한 4만 대의 생산량을 보일 예정이지만 내년은 37만 5천 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내년 미국 판매량 신장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7,500불을 일찍 할인을 시작했다는 점은 수요 감소 우려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4분기 딜리버리가 나와봐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4분기 테슬라의 총 딜리버리 예상치는 한 42만 그래서 한 43만 대 수준인데요. 컨센서스가 43만 대이기 때문에 43만 대가 넘는 수량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실적이 대부분 EV 판매에서 나옵니다만, 자,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자, ESS로 대표되는 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요, 테슬라의 EV 사업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저장 산업은요, 향후에 원유 수요를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스로프라는 공장에서 메가팩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ESS 저장 장치가 내년 2024년 3분기네요. 내후년 3분기까지 이미 판매가 완료가 되었다, 주문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건데, 2022년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6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가의 수준이 테슬라 차량 판매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요, 이 메가팩 하나당 1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 우리 돈 20억 원을 호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트가 40만 불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진율이 80%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와 같은 사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요 EV 시장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내년에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테슬라에는 이런 다른 사업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테슬라는 EV 최고 선진 시장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V 최고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려 신차 침투율이 90%에 달아요. 신차가 10대가 판매되면 그중에 9대가 배터리 EV라는 겁니다. 올해 아직도 한 9일 정도가 남아있지만 모델 Y의 경우 노르웨이에서 올해 한 해 동안 16,700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단일 차종은 1969년에 16,700대 정도가 판매되었던 폭스바겐의 이 비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모델 Y가 무려 50년 만에 이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물론 노르웨이가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델 Y와 같은 좀 비싼 차량이 잘 팔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경쟁하는 차량들 보면 BMW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
있고 좀 비싼 차량도 많이 있어요. 테슬라가 뭐 MDD가 올해 한 70%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그 주가의 침체가 심하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아직도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내년에 이러한 호재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가의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내년에 미국의 텍스 크레딧이 또 반영이 되면서 더욱더 큰 판매량 성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에너지 사업도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FSD 역시 베타 11이 이제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좀 더 수익성 성장과 함께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PER 값을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지지라인이 깨진 상황이고, 뭐 100불대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둘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 역시 계속 낮아지는 주가 흐름에 상당히 고달픈 상황이지만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처럼 매주 매달 어느 정도 금액을 정리를 해두고요. 주식에 저축해 나가듯이 적금 붓듯이 투자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향후 한 5년 이후에 만기가 될 그런 적금이라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이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늘 불금이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